2004년 서울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던 15세 소녀가 사회복지사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찾아와 기이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소녀는 최근 들어 목이 없는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잃어버린 머리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한 꿈자리가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고 소녀의 진술을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곧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참혹하고도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유흥이 뒤섞인 이태원이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끊임없는 인파로 북적이는 이태원 거리 이면에는 인적이 드문 낡고 어두운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번화한 도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밀실에서 그토록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004년 5월 24일 월요일,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서울을 감싸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던 날, 용산경찰서에 두 명의 여성이 찾아왔다. 한 명은 서울시 관할의 임시보호시설인 여성청소년 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였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앳된 소녀는 유수진 1988년 7월 7일생, 당시 15세이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는 최근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잃어버린 머리를 찾는 여성의 환영을 본다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성 악몽인 줄 알았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심리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살인사건의 전말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5세의 유수진에게는 거리에서 어울리며 만난 동네 불량배 남자친구 최정우 1983년 3월 15일생, 당시 21세가 있었다. 두 달 전인 2004년 3월, 최정우는 수진이를 쉼터에서 데려와 이태원의 한 낡고 외진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곳에는 최정우의 동네 선배이자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박철민 1968년 1월 5일생, 당시 36세과 이강호 1974년 8월 20일생, 당시 29세가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을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성이 감금되어 있었다. 최정우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 여성을 납치해 온 것이라고 했다. 수진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감히 묻지도 못했다. 동거 기간 동안 수진이는 남자친구와 두 선배가 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는 장면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심지어 이 세 명의 남자들은 수진이에게도 고문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며 여성의 벌어진 상처에 고추기름을 붓게 하거나 자신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도록 시켰다. 지옥 같은 광경에 겁에 질린 수진이는 그들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2004년 4월 15일 목요일, 짐승 같은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한 가여운 여성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 명의 악마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광기 어린 행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시신을 여러 부위로 토막낸 뒤 냄비에 넣고 삶아버렸다. 심지어 삶아진 시신의 일부를 수진이가 끓이던 라면 냄비에 억지로 집어넣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수진이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 밤 죽은 여자가 나타나 머리를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환각에 시달렸다. 수진이가 이토록 망가지자 귀찮아진 최정우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갈 곳을 잃은 수진이는 결국 다시 청소년 쉼터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사회복지사의 눈에 띄어 경찰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수진이의 진술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 탓에 조사는 여러 차례 중단되어야 했다. 이틀 후 다시 안정을 찾고 경찰서에 출석한 수진이는 피해자의 이름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김민지 1978년 10월 12일생, 당시 25세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21세 최정우, 그리고 36세 박철민과 29세 이강호였다. 수진이가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해 묘사하려 할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하자 경찰은 끈질긴 설득 끝에 사건 현장인 이태원동 31번지의 낡은 빌라 주소를 알아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매우 허름한 빌라였다. 수진이는 사건이 3층 구석의 방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진이를 현장에 대동하려 했으나
그녀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거부하며 공포에 질려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베테랑 형사들이 어두침침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 3층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밀려왔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은 그것이 고도로 부패한 시체 썩는 냄새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불을 켜자 내부는 방이 여러 개로 나뉜 불법 개조 구조였다. 그리고 복도 구석 바닥에는 성인 상반신만한 거대한 인어공주 헬로키티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겉면에 시커먼 핏자국이 얼룩진 채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인형이었다. 한 형사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꼬챙이로 헬로키티 인형의 머리 부분을 찔러보았고 그 안에서 단단하고 둥근 뼈 조각의 촉감이 전해졌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조심스럽게 인형의 배를 갈랐다. 인형 안에는 악취를 덮기 위해 나프탈렌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솜을 다 걷어내자 그 안에서 푹 삶아진 사람의 두개골이 굴러나왔다. 두개골에는 덜 익은 살점과 핏물이 엉겨붙어 있었고 턱뼈는 사라진 채 위쪽 치아 몇 개만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다. 인형 안과 집안 곳곳에서는 부러진 치아 조각과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핏자국이 낭자한 소형 냉장고와 냄비 2개, 그리고 쇠망치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건물 1층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는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린 푹 삶아진 내장 덩어리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머리와 내장 조직이 모두 심하게 삶아져 DNA 훼손이 일어난 탓에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법치의학자의 도움을 받아 두개골에 남은 치아의 배열과 피해자 김민지가 생전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속 치아를 교차 대조했다. 그 결과 치아의 크기와 각도가 완벽히 일치하여 해당 시신이 25세의 김민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978년 10월 12일에 태어난 김민지는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도박 빚을 남기고 야반도주했고 어머니는 재혼하며 민지를 버렸다. 결국 민지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다. 9년이 흘러 1993년 15세가 된 민지는 규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해 험난한 세상에 홀로 던져졌다. 식당 종업원,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했지만 늘 가난에 시달렸고 저렴한 고시원이나 달동네 단칸방을 맴돌았다. 외롭고 방황하던 그녀는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손을 댄 약물에 중독되고 말았다.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영등포와 신림 일대의 뒷골목에서 성매매를 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23세가 되던 2001년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자리를 잡게 된다. 수입이 나아지며 안정을 찾으려던 찰나 그녀는 단골 손님이었던 정태성 1976년 2월 2일생 당시 28세과 사랑에 빠졌다. 태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민지는 업소 일을 그만두고 그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태성의 어머니는 술집 출신이라며 민지를 극도로 경멸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경기도 일산에 있는 태성의 본가로 들어갔으나 태성은 어머니의 이간질과 본인의 의처증이 겹쳐 민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태성에게서 도망칠 결심을 한 민지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다시 유흥업소에 나갔다. 이 과정에서 비극의 씨앗이 싹트다. 민지는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조폭 출신의 사채업자 박철민에게 300만 원이라는 돈을 훔친 적이 있었다. 태성의 약값을 대기 위해 무리하게 손을 댔던 것이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안 박철민은 곧바로 민지를 찾아냈고 이강호와 최정우를 시켜 그녀를 협박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었던 민지에게 박철민은 이자가 불었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의 몸이었지만 박철민 일당은 빚을 핑계로 민지를 짐승처럼 굴렸다. 그녀가 뼈 빠지게 일해 150만 원을 갚았음에도 박철민은 연체 이자라며 남은 빚을 500만 원으로 뻥튀기 해버렸다. 민지를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여긴 것이다. 1년 뒤 민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550만 원을 더 갚아 총 700만 원을 상환했지만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갚고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결국 민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겼던 민지가 도망치자 박철민은 분노했다. 2004년 3월 그는 이강호와 최정우를 풀어 민지를 납치했고 이태원의 낡은 빌라 3층에 감금했다.
그곳은 주인이 방치해 빈방이 많은 슬럼화된 건물이었다. 박철민 일당은 외부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합판으로 못질해 막아버렸다. 그리고 첫날부터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3명의 남성이 돌아가며 민지를 성폭행했다. 그들의 고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민지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동안 그들은 바로 옆에 버너를 켜고 전골을 끓여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끓고 있는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를 민지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뜨거운 음식을 개처럼 기어가 입으로 핥아먹게 강요했다. 구역질을 하던 민지의 토사물이 박철민의 옷에 튀자 그는 격분하여 끓는 기름을 민지의 입에 쏟아부었다. 다음날 새벽 이강호와 최정우는 잠든 민지의 발에 라이터불을 지져 화상을 입히고 그 위에 고춧가루를 들이부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페트병 조각을 불에 녹여 시뻘겋게 끓는 쇳물 같은 플라스틱 덩어리를 민지의 맨살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살이 타들어가며 민지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이강호는 그녀의 다리를 짓밟으며 조롱했고 최정우는 15세의 수진이를 불러 그릇에 대변을 보게 한 뒤 그것을 민지에게 강제로 먹였다. 한 달이 넘는 감금 기간 동안 그들은 민지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전선으로 두 손을 묶어 천장에 매달아 샌드백처럼 때렸다. 체중이 실려 손목이 피멍으로 터져나가면 다시 바닥에 눕혀 쇠망치로 손가락을 지시기듯 내리쳤다. 결국 2004년 4월 15일 극도의 고통 속에 정신을 놓은 민지가 박철민의 약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가 시작되었고 둔기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민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화장실에 쓰러진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한다며 쇠파이프로 가슴을 세게 내리쳤을 때 몸이 크게 경련하자 박철민은 약물 과다 복용이라며 비웃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차갑게 굳어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시신이 부패하며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박철민 일당은 화장실에서 톱을 이용해 시신을 토막내어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다. 남은 머리 부분은 들통에 넣고 푹 삶은 뒤 박철민이 콧노래를 부르며 인어공주 헬로키티 인형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두개골을 쑤셔 넣고 꿰매버렸다. 수진이의 제보로 덜미가 잡힌 일당 중 주범 박철민은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이강호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수를 선택했고 최정우는 배를 타고 중국 청도로 밀항했으나 인터폴의 적색 수배 끝에 9개월 뒤 중국 공안의 불신 검문으로 체포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3명의 악마들은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구타와 감금은 인정하지만 사망 원인은 마약 쇼크라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수진이 역시 폭행은 보았으나 죽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0년 내 가석방 불가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이강호는 항소하여 감형을 받아냈다.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정황과 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18년형으로 징역이 줄어들었다. 2015년경 만기 출소한 이강호는 감옥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인 2022년 12월 지인의 10살짜리 어린 딸을 마사지해주겠다며 속여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졌다. 악마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던 이태원동 31번지 빌라는 사건 이후 세입자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떠났고 밤마다 빈 건물에서 여성의 흐느낌이 들리거나 쓰레기장 주변에서 깨끗한 헬로키티 인형이 목격된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결국 흉물로 방치되던 그 건물은 철거되었고 지금은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다. 번화한 이태원 거리의 불빛 아래 그 누구도 그곳에서 한 여성이 겪었던 처절하고 잔혹한 비극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